후끈후끈했던 여름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찜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고마운 가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 잘 보내셨을까요? 이제는 가을콩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넝쿨 강낭콩을 줄기마다 빈틈없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호랑이 강낭콩은 재배 기간이 아주 긴 콩입니다. 4월부터 5월까지 파종하고 넝쿨을 키워주었지요. 그런데 올해에는 기후 조건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강낭콩은 9월 초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꽃이 지고 나면 콩꼬투리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콩꼬투리가 길쭉길쭉하게 빠져야 콩알도 커지고 수확량도 많이 나오는데요. 잘 키운 콩꼬투리 길이는 10cm에서 15cm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한 개의 콩꼬투리 속에 6개 정도의 콩알이 들어있는데요. 콩꼬투리가 만들어지고 강낭콩의 비대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제 텃밭 울타리에 강낭콩 넝쿨들 어때요? 초록초록한 잎사귀들 보고만 있어도 기분까지 좋게 해주는 싱그러움이 너무 이쁘지요? 지금 시기에는 이렇게 콩잎이 건강해 보이면 호랑이 강낭콩 재배는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관리를 신경 써주시면 수확량이 배가 되니까요. 오늘 관리법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이곳 좀 잠깐 보실까요? 이곳은 넝쿨콩이 타고 올라간 터널 뒤편입니다. 꽃이 필 무렵에 햇볕과 통풍을 방해하는 나무들을 제거해 주었고요. 터널 아래에 있는 잡초들까지 제거를 모두 해 주었습니다. 이곳 터널에는 여러가지 넝쿨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가을을 알려주는 콩들이 통통하게 살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한 가지를 키우는 것보다 보는 재미, 수확하는 재미가 있어서 저는 이런 재배 방법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넝쿨콩에게 영양 공급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 퇴비는 양계장에서 나온 개분입니다. 넝쿨콩 심겨진 포기 밑에서 한 뼘쯤 띄고 퇴비를 놓아줍니다. 넝쿨콩의 뿌리는 멀리까지 뻗어 있는데요. 추가로 주는 양분 공급은 너무 가까이만 주지 않는다면 콩이 자라는데 장애를 입지 않으니까요. 콩 포기 밑에 공간이 넓다면 조금 멀리 띄어서 퇴비나 복합 비료를 놓아주시면 꽃도 많이 펴줄 거고요. 콩 꼬투리도 구부러지지 않고 길쭉길쭉하게 빠져줄 거랍니다. 퇴비의 양은 이 정도만 주어도 됩니다. 콩 포기에 빙 둘러서 놓아주고요. 주변의 흙으로 퇴비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비료를 주지 않고 제가 퇴비를 주는 이유가 있는데요. 식물들은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에 따라서 같은 품종이지만 맛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퇴비를 사용하고 있는 거랍니다. 넝쿨콩은 수확량이 아주 많이 나오는 콩입니다. 몇 포기만 심어 놔도 큰 소쿠리로 한 소쿠리를 수확할 수 있는데요. 넝쿨콩은 마디마다 이렇게 많은 콩이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콩들을 다 키워내려면 정말 많은 양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콩꼬투리가 만들어지고 콩이 비대해지는 시기에는 수분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수분 공급도 땅이 바짝 마르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콩알이 훨씬 더 굵어질 거고요. 수분과 양분 관리를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설이 올 때까지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한번 보실까요? 이 콩은 녹두인데요. 녹두 한 포기가 이렇게 거대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떨어져서 자연 발화한 녹두인데요. 밭 가장자리에 있어서 키워주었더니 이렇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제가 녹두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녹두도 강낭콩처럼 콩이 열리는 것이 비슷하답니다. 녹두도 넝쿨이 자라면서 꽃이 계속 피는 콩입니다. 그래서 수확도 길게 할 수가 있고요. 꽃이 먼저 핀 것부터 익는 대로 수확을 한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랑이 강낭콩도 자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녹두도 포기 밑에 퇴비를 듬뿍 주면서 관리를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녹두를 키워내고도 양분 부족 현상 없이 꽃이 계속 피고 있고요. 녹두 꼬투리도 길쭉길쭉하게 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답니다. 콩 포기 밑에 퇴비 한번 보실까요?
녹두 한 포기에게 준 양이 조금 많아 보이죠? 그리고 콩농사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은 노린재입니다. 이 콩은 요즘 여물어가고 있는 동북콩인데요. 노린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다른 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린재를 유인하고 먹이용으로 실컷 먹도록 놓아둔 것인데요. 콩 알맹이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쭉정이만 남아 있습니다. 노린재는 콩 꼬투리가 만들어지면 바로 달려와서 즙을 모두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꼭 방제를 해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올해 극성을 부리고 있는 해충을 보여드릴 건데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께서는 눈을 살짝만 감아주세요. 아이고, 다시 보아도 징그럽네요. 콩잎을 모두 갉아먹고 있는 벌레들인데요. 한두 마리 보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콩잎을 모두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콩꼬투리에도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콩까지 먹어치우는 무서운 해충입니다. 올해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어서 벌레들이 더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콩잎이 건강해야 콩 알맹이가 통통하게 여물 수가 있는데요. 올해 이대로 가다가는 콩 수확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키우는 콩들은 아직까지는 건강한 편인데요. 벌레가 보이기 전에 방제를 해주어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 텃밭에도 방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제조한 친환경 약재, 은행 삶은물과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콩꼬치 진후에 살포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해마다 해충 방제약을 치지 않고 넝쿨콩 수확을 했었는데요. 올해에는 약을 치지 않고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살포하실 때에는 농약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살포하는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방제를 해주시면 효과를 올릴 수가 있고요. 노린재들은 아침 이슬이 있을 때 새벽에 방제해 주시면 노린재 날개에 이슬이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날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과를 더 좋게 하시려면 콩 주변의 작물들까지 방제약을 같은 날 살포해 주시면 벌레들이 극성을 부리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 강낭콩은 고혈압과 동맥경화에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 강낭콩에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함량도 높다고 하는데요. 간세포 재생과 혈액을 맑게 정화해주는 효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효능도 좋고 맛도 좋은 호랑이 강낭콩, 가을 관리 잘하셔서 설이 올 때까지 주렁주렁 열린 콩 수확의 기쁨 많이 누리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산골여행과 행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